그래서 유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저도 정치 땀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수영구에서 유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계속 받들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바로 그런 변치하는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요 자리 끝나고 바로 KBS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세를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목이 제가 많이 가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사자후를 토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제 있는 힘 다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잘했으면 조금 더 잘해보라고 찍어주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나라 어렵게 했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일 잘했습니까? 저 사람들 또 찍어줘서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가 예산까지 펑펑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이 되면, 이 정권 끝날 쯤 되면 한 명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4인 가구로 치면 1억 원의 국가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억 갚으실 능력 있으세요? 그 1억이 누구 어깨 위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동차 한 대씩 지금 빚을 머리 위에 얹고 태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 증가율이 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역시 3%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 비율이 10% 가까이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 돈 아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니까 의무로 냈던 세금, 그 돈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 정치자금처럼 써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재난지원금 줘야 됩니다. 어려운데 줘야죠. 그러나 아껴줘야 되고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딱 아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자구로 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일자리마저 전부 세금 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단기 일자리가 무려 210만 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근데 좋은 일자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좋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준 줄 아십니까? 195만 개가 줄었습니다. 민간의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왕창 줄여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또 왕창 늘려놨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만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 적어놓고 그 상황판에 일자리 맨날 들어가는 거 표시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상황판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를 왕창 줄여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소득격차 줄이겠다, 자산격차 줄이겠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이 사람들 약속이었습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20%하고 못 사는 20%의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과 행동이, 말과 결과가 늘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위선적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말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실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부동산 정책 2달에 한 번씩 25번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됐죠.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제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 20대, 30대들이 집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 써갖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공공주택 만든다고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는 가장 역사상 나쁘다 그러고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순간에 북한에는 아부만 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강국이 됐어요. 오늘도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 만들어 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려고 삐쩍삐쩍대다가 근근히 하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에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어렵습니다. 부산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고 부산이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부산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선거는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이 정권이 지난 4년 이렇게 실정을 거듭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민심의 몽둥이를 안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심의 몽둥이를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저도 정치 짬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부 여당은 자기 정책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더 우리한테 지지를 해주면은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 부산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정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묶어갖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저를 세워놓고 무조건 공격하고 자신들이 가까운 유튜버 언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세상에 이 선거 국면에서 한 후보만 탐사보도 하듯이 온갖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산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그런 정책 선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못 오게 하려고 오로지 1등 후보 박형준을 깔치 뜯는데 정신이 없는 이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굴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박형준이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제가 참 대단히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사실 정치의 미래는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한테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또 아까 계셨던 김미애 의원의 선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대한민국의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수영이고 박수영이 박형준이고 박형준이 김미애고 김미애가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박형준이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선거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민심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그 힘 위에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이제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을 심판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대중연설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가슴이 두근두근. 식사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대중연설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왜냐면 지난 총선 졌죠, 대통령 선거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런데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4월 7일 부산시청을 점령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시키고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구 사상에 감전시장을 쫙 둘렀어요. 유세차 안 타고 구석구석 갔는데요. 너도 나도 2번이래요. 너도 나도 박형준이래요. 너도 나도 이번에 바꿔보자. 너도 나도 문재인 정권 심판해보자. 박형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모돈을 처단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산을 창조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람으로 4월 7일 새로운 부산을 창조합시다. 아유, 나는 오늘부터 14일 동안 박형준이야. 박형준. 제가 이번 선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핵심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첫째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은 딱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능 맞죠? 이중성 맞죠? 편가르기 맞죠? 이렇게 무능하고 이중적이고 편가르는 정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 그랬죠? 아까 우리 청년들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의 체감 실업률이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 일자리 최빈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서울 부동산 때려잡으려다가 부산지동산 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빚은 어떻습니까? 10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 소득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빚덩이에 앉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무능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잘못 뽑았으니까 무능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올곧아야지. 왜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세요 그래놓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니 나가래, 자른대, 진구배제 시킨대.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기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똘똘한 강남 집안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관사 재테크의 달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퇴직하자마자 오피스텔 2채를 더 사가지고 1가구 3주택이 돼서 독일 대사로 영전한 전 인사수석 조현옥 여사, 전해철 장관 보좌관, 임종석 의원 일가. 여러분, 양향숙 최고위원 얘기 더 할까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부동산 투기를 돈 벌고 있는 이 이중적인 정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 심판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오거돈을 처단하는 선거다.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거돈 시장한테 부산시 좀 잘 좀 이끌어보라고 뽑아놨는데 시청에서 뭔 짓 한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입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오거돈아! 부산시 돌리도! 부산시 돌리 내놔라! 오거돈을 심판합시다, 여러분! 세 번째, 새로운 부산을 탄생시키는 선택입니다. 저는 박형준 선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15년직이에요. 내가 이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동아대학 교수로 도시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창조적인 부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 청와대 홍보기획관,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까지 다양한 집행은 해봤던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부산 언제까지 낙후된 부산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을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부산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박형주 같은 멋있는 시장 우리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박형준 선배 오셨네.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요. 우리도 이렇게 품격 있고 이렇게 반듯한, 우리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기분 좋은 부산시장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멋지는 전국적인 스타, 프랜차이즈 스타 박형준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조연은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월 7일입니다. 우리 4월 7일 날 박형준과 함께 문재인이 무너뜨려 놓은 대한민국, 오거돈이 망가뜨린 부산시 다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창조적인 부산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연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러 강동구에 왔습니다. 안철수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꼭 단일화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러 강동구에 왔습니다. 안철수! 시민 여러분,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왜 하는 겁니까? 전임시장 성범죄로 수백억 혈세 쓰면서 하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은 죄 국민께 사죄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해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까지 한 그 정당 무슨 정당입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모렴치한 민주당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자, 지금 모두들 분노하고 계시는 LH 직원 땅 투기 사건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 가진 그 정보, 권력 가지고 떼돈 번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LH 직원만 했겠습니까? 보고받은 고위공무원, 이 정권 권력자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시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부 여당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이렇게 망쳐놨는데 민주당, 청와대 믿는 구석이 2개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직입니다. 서울 국회의원 49명 중에 41명이 민주당, 서울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민주당, 서울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입니다. 그게 민주당 조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하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 뿌려서 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조직과 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모이신 시민들의 참여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오세훈! 저 안철수 오늘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멋있다! 4월 7일
썩은 시정 끝장내고 서울 바로잡을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 안철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 놓을 사람 누굽니까? 오세훈! 그렇습니다. 바로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4월 7일 투표장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오세훈 후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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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듣기가 거북하시죠?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좀 무리를 했나 봅니다.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강동 구민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강동구 많이 발전했습니까? 예, 서울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전임 서울시장께서 건설 토목은 죄악이다, 건설 공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가진 계셨던 분입니다. 그 때문에 거의 모든 공사들이 늦어지고 취소되고 그리고 바뀌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강동구 다시 뛰어야 되겠죠? 천호 재건축 1, 2, 3구역 다시 신바람나게 시작해야 되겠죠? 지하철 9호선 다시 한번 연장해서 여러분 교통 편리하게 바꾸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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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강동구에는 오랜 역사를 갖춘 우리의 보물창고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고통도 겪고 계십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도움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강숲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서울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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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 사거리 상권이 죽어갑니다. 그 공간에 청년 문화공간 만들어서 청년들 즐기고 일자리 늘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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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만 이렇게 발전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내 전체 25개 자치구 확 바꿔놓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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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약 2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사라졌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700여 개 지정해 놓은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주택 대참사를 겪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기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경험으로 집값 오르지 않으면서도 신규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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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강동지역도 경전철 전철이 문제지만 동북지역과 서남권 경전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정해놓고 나갔던 것 박원순 시장이 취소했다 다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거 전부 해결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 교통사각지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오세훈! 오세훈! 여러분, 제 연설 중에 지금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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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연설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사실 치열한 경선을 해서 승패가 가려지면 이렇게 마음을 크게 쓰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저희 둘이 얼싸안고 포옹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어저께 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유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루 뒤에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아름다운 단일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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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먼저 좀 하시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연설부터 듣겠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은 간편하게 픽! 네, 강동구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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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다 대신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선거 때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 찾아뵙고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약속드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저희 둘이 함께 합심해서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 뉴스에 다 보셨죠? 만약에 이게 별다른 변화 없이 약속대로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 여러분들 지켜보고 싶으시지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정말 새로운 정치 실험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시작하시면서 새 정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새 정치가 이제 서울시 발로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부족하고 많이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도와주시면 당선되는 건 물론이고 서울시정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반드시 보여드려서 대한민국 정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반드시 입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 반드시 서울시장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야권의 통합으로 내년 정권 교체 둘이서 함께 힘합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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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꿈꾸는 소녀처럼 수직 정원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이 원성과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불편함과 고통의 피눈물을 안다면, 그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면 그런 꿈 같은 얘기, 소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주택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의 지지율 기본 불과들고 한 5% 정도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하신 말씀보다 더 작은 차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5% 차이 난다, 18% 차이 난다 이런 여론조사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일 뿐입니다. 투표장으로 가는 분들이 투표를 해야 그것이 투표율이 되는 건데, 투표율은 보궐선거 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은 믿을 바가 전혀 안 된다. 이기더라도 한 1, 2%나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 이런 엉터리 없는 주택 공약이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지역구 생활을 했으면서도 무슨 꿈꾸는 소녀처럼 수직 정원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 여러 군데다가 21개 다핵도시에 21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나무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이 원성과 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불편함과 고통의 피눈물을 안다면, 그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면 그런 꿈 같은 얘기, 소녀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주택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하는 시장 뽑으려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의 지지율 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사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는 도쿄 아파트는 없고 경험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 딱 서보니까요, 이번 4월 7일날 치러지는 선거 결과 알 것 같습니다. 필승, 압승, 전승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4월 7일날 왜 우리가 서울시장을 새로 뽑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그런 일을 해서 치러지는 선거에 서울시민 혈세가 500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라 부르지 말자,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집단적으로 가한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 캠프의 핵심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당이 세계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 못 주무셨을 겁니다. 왜요? 바로 이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런 나쁜 정당,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당 반드시 응징해야겠죠? 네, 응징합시다. 그러면 2번 결과는 오세훈 반드시 밀어야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LH라는 곳에서 촉발된 바로 문재인 정권의 땅 투기 게이트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라는 친문의 사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윗물을 막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윗물이 있습니까? 네?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당이에요. 바로 이런 정당 응징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를 비웃어요. 이런 대통령, 바로 이런 정당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 지금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없는 거 하나, 뭘까요? 오세훈 시장에게 없는 거, 오세훈 후보에겐 도쿄 아파트 없습니다. 도쿄 아파트 오세훈 후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세훈 후보에게 있는 거 바로 경륜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이라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서울시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정답은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게는 도쿄 아파트는 없고 경험은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몇 번? 2번! 네, 여러분, 필승, 전승, 압승입니다. 네, 여러분, 저 많이 TV에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 싸나운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싸납게 돼야 되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본회의, 상임위, 저희보다 3배 많은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짓만 합니다. 처리해야 될 법 대신에 검찰 혼내주고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는 그런 데만 지금 다 걸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양천의 현명한 서울 시민들부터 이번 4월 7일날 정말 지혜로운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지요? 네, 다시 한번 이번 선거 누구 해야겠습니까? 2번 누구라고요? 오세훈! 예,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우리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찬 응원을 해주